이제 한국은 지역 강국이라는 뱀의 머리를 벗어나 강대국이라는 이름의 용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미국은 중국조차 식은땀 흘리는 한국의 군사력을 믿고 동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로 나라가 작살난 미얀마에서 임시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애타게 빌면서 현재 한국은 군대를 파병해 역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미얀마를 구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얀마군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감히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한국 은행들을 약탈하면서 국군이 미얀마 군부를 조질 명분은 차고 넘치며 미국도 역시 한국밖에 없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이간질에 넘어간 한국이 평화로운 미얀마를 침략하려 든다고 비난했는데 애초에 남의 나라 군대 꼬드겨서 미얀마를 망하게 한 중국은 제발 주둥이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독재에서 해방된다면 중국은 자기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대중국 포위망에서 살 길이 없으며 미얀마를 본 중국인들이 제2의 천안문 항쟁을 일으켜 자기들 차례가 될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군 미얀마 파병이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 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미얀마인 5명 중 3명이 한국 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다닐 정도로 미얀마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유럽에서 굳이 한국을 콕 집어 미얀마 군부를 참교육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유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고를 쿨하게 씹을 수 있는 국력을 가진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중국, 일본과 함께 따로 지정될 정도로 급이 다르며 중국이 개난리를 쳐도 그러든가 말든가 미국과 협조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책임지는 강대국인데요. 까놓고 말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같이 덤벼도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군사력이 허접하며 그나마 대만은 좀 낫지만 지금 중국한테 자기가 먹히게 생겼는데 미얀마를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순위는 높지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와중에도 돈을 들이부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한 피도 아니고 총을 분실하는 당나라 군대라 일본인들마저도 답이 없다며 한숨만 푹 내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대1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감히 적수가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육군은 유럽 전체와 맞붙어도 제7기동 군단만으로 가볍게 정리가 가능할 정도로 클래스가 다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가 미쳐 날뛰며 나라가 개판이라 개입은 힘들고 대신 한국이 미얀마 파병을 결정한다면 물자를 지원하며 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군은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으며 이는 동남아 최대 규모지만 하나같이 오합지졸들 뿐이며 당장 반군과 시민군한테도 쩔쩔매고 있는데 한국군에겐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털릴 게 뻔합니다. 고속정 열척과 초계함 세척이 전부인 미얀마 해군은 경찰에 속하는 해경선에서 정리가 가능하며 제7기동 전단은커녕 대충 3개의 함대 중 하나만 보내도 아주 복날 개패듯이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는 죄다 메이드인 차이나라 성능은 말할 것도 없으며 물량도 쥐꼬리만한지라 미얀마 공군 따윈 F-15K와 F-35가 나설 필요도 없이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미얀마는 제 아무리 한국이라도 열척의 상륙함으론 한 개의 사단밖에 수송을 못한다며 비웃겠지만 이미 미얀마의 바다는 한국 해군이 접수했기 때문에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을 끌고 오면 그만입니다. 미얀마 육군이 보유한 700대의 전차는 죄다 환갑을 넘어 이게 군대인지 고물상인지 알 수가 없으며 3.5세대 전차만 1700대 이상 보유해 중국도 혀를 내두르는 한국 육군에겐 한 끼 식사일 뿐인데요. 설령 미얀마군이 베트콩처럼 산속에 숨어 게릴라전을 시도해도 아파치를 보내면 쉽게 해결되는데 분당 600발의 수류탄을 사정없이 갈기는 아파치 앞에서 미얀마군은 곱게 죽는 것도 사치입니다. 중국도 몸을 사릴 정도로 막강한 한국 육군에게 미얀마 군 따윈 너무 가소로워 웃음도 아까울 지경이며 한국군은 딱 3일이면 수도인 네피도를 점령하고 중국의 소나기에서 미얀마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이 인간이길 포기한 군부를 싹 쓸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미얀마를 구원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아시아의 수호자로 찬양할 것이며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닙니다. 또한 값싼 인건비와 미얀마의 무역로인 벵골만을 통해 한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한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독차지하고 중동, 유럽과의 무역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지원
기원한 쿠데타로 나라가 망할 뻔한 미얀마가 복수를 다짐하며 한국 편에 붙는다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이 영원히 불가능해져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인구만 많은 중국은 그 넓은 땅으로도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식량을 전부 수입하는 상황인데, 이를 벼르고 있던 미얀마가 항구를 봉쇄하면 중국은 당장 먹을 쌀도 없어 수억 명이 쫄쫄 굶을 텐데요. 특히 한국은 중국이 바깥으로 기어나와 태평양마저 더럽히지 못하도록 열심히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빠져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멍청한 중국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꼴보기 싫다고 쿠데타를 지원해 일이 완전히 꼬이면서 미얀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희망에서 중국의 목을 노릴 단두대로 돌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없어져야 세계가 평화롭다는 것엔 모두 한마음 한뜻이며, 미얀마인들도 이번 혁명에서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 중국이 된다며 각오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영토 분쟁과 내정 간섭이 심해져 위태로운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한국은 70년 전 6.25 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호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